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 김연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랑의 열매와 삼성전자가 함께하는 나눔과 꿈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조금은 어색하지만 전국의 사회복지 현장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매우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하는 나눔과 꿈 사업은 기존 복지 영역의 공모사업과 달리 주거, 고용, 문화, 환경, 사회적 경제, 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기관에게 문을 넓혀왔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선정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관은 청각장애인에게 특화된 연극 공연을 기획하고 청각장애인을 생활연극 전문가로 양성하는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수어를 활용한 연극을 제작하고 청각장애인 맞춤형 특성화 극장을 조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예술적 능력을 발굴하고 확산하며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해하여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플라스틱 방앗간 사업입니다.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폐플라스틱을 가공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 복지 현장, 교육기관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사업 설명을 통해 참가자 여러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다 풍성하게 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소 안타깝게 생각하던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 제안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삶의 현장, 나눔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현장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재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 기관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삼성전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는 나눔과 꿈 공모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차별 없는 사회,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장 한지선입니다. 먼저 기존 나눔과 꿈 사업 설명회는 권역별 오프라인 설명회로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나눔과 꿈 온라인 설명회는 사업 안내, 선정 사례 소개, 사회 이슈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법의 순서로 진행되며 본 영상에서는 나눔과 꿈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선정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안내인데요. 나눔과 꿈 사업은 기존의 공모사업과 달리 혁신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더 의미를 두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사회 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소외 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사업 시행 후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미래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 유형에 대한 분류로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사업 중에서 혁신적인 사업으로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꿈 사업과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진행 방식 및 전달 체계 변화를 통해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나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기간에 따른 분류로 1년 단위 1억 원 이하의 단기 사업과 3년 단위로 3억 원 이하로 진행되는 장기 사업으로 나뉩니다. 세 번째는 사업 내용에 따른 구분으로 아동 청소년 교육 자립 지원을 주제로 한 중점 주제와 현장 중심으로 기획된 자유 주제로 나뉘게 됩니다.
중점 주제와 자유 주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신청하실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점 주제와 자유 주제의 구분은 2021년 사업에 신설되었기에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점 사업은 아동 청소년 교육 자립 지원을 주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진로, 교양, 교육 환경 조성, 자립 등의 사업 내용일 경우에는 중점 주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 대상은 아동 청소년이지만 이들을 둘러싼 지역기관,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아동 청소년과 함께 진행하는 통합사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유주제 사업은 말 그대로 영역과 대상, 분야의 구분 없이 자유주제입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유주제 예시를 보시면 영역이 아동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업 주제가 교육 자립이 아닌 치료 사업이라면 자유주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이 교육 자립이더라도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면 자유주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유형에 따라 8가지의 사업 유형이 생기고 각 유형별로 양식이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 및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 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나눔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당면과제의 시급성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존 진행 방식, 전달 체계 등의 변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 사업의 경우 3년 차에 완성될 성과 목표와 기대되는 사업 참여자의 변화, 예상되는 파급 효과, 연도별 사업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기 사업의 경우는 단기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을 향후 수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지향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다른 사업 유형에 신청하지 않도록 꼭 유의하셔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모금의 타 공모 사업과는 달리 나눔과 꿈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사전에 모금의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에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눔과 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신청 안내 메뉴를 클릭하신 후 신청하실 사업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중점 주제와 자유 주제가 생긴 만큼 사업 유형을 선택하실 때 꼭 여러 차례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나눔과 꿈 전용 배분 신청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 후에 기간 정보와 신청 내역을 입력하시고 계획서와 첨부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배분 신청 과정은 별도의 영상으로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분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의 배분 대상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이며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 지원 사업의 경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으로 1년 이상 국제개발 사업 실적이 있고 해당 국가 활동 경력 1년 이상과 현지 사무소가 있는 기관, 현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배분이 제외되는 대상을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는 2019년도와 2020년도 나눔과 꿈 장기사업 수행기간은 모두 배분에서 제외됩니다. 말씀드린 항목 외에도 PPT 화면 또는 저희 수행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고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꿈의 심사 기준은 5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 혁신적인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성,
그리고 사업비 및 인건비 구성 투입 비용에 대한 효율성, 네 번째는 사업 목표와 사업 수행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인가를 확인합니다. 사업을 계획하실 때 심사 기준 요소들을 고려하셔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눔과 꿈 사업 진행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7월 1일 수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나눔과 꿈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가 접수된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에 걸쳐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가 진행되며, 면접 심사 시에는 기간별로 사업에 대한 PT를 10분 정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11월 말에 최종 선정 기간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2021년 1월부터 나눔과 꿈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나눔과 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진행 일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눔과 꿈 선정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꿈 선정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2019년, 2020년 나눔과 꿈 사업 공모 사업으로 신청한 프로포절의 사업명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회에서 소개드리는 배분 신청서 주요 키워드와 선정 사례들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부터 북한해외 사업까지 7개 배분 영역에 대해서 대부분 자립과 취업에 대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자립에 대한 욕구가 현장에서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2부에서 진행되는 사회 이슈 분석에서 보다 다양한 배분 영역과 배분 분야의 이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정 사례는 꿈 분야의 아동 청소년 교육 자립으로 선정된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사업입니다. 보통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생활지원과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본 사업에서는 직업훈련과 생활지원을 위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직업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발달장애인들에게 인문학적 접근으로 독서교육의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서교육 컨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월 정기 출판을 하고 독서 컨텐츠 확산을 위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정보 접근성에 취약한 발달장애인들에게 독서 활동을 증진시키고 발달장애인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선정 포인트는 발달장애인에게 정보 접근성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으로 발달장애인들의 독서 활동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나눔 분야의 사업으로 깔롤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 기초 교육 및 기술 위탁 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사업으로 아프리카 농촌 지역인 깔롤로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재입학 장학금을 지급하여 기초학력 증진 및 교육권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지의 수요가 높고 사업의 기초가 탄탄한 사업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중 기술력이 없어 경제력 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선발하여 현지 상황에 맞는 기술 위탁 교육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사업장 개설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보안 기초 교육에 환원시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현지 수요가 매우 높고 사업의 기초가 탄탄한 점,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본 사업이 선정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꿈 분야의 자유 주제로 사회 비적응 청소년의 약물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한 가상현실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또한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이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과 최근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약물에 대한 예방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시의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혁신적인 사업이며 중독에 대한 전문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꿈 분야로 환경에 대한 주제로 접근한 지역사회의 자원순환을 위한
폐플라스틱 재가공 시스템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환경 이슈로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에서 착안된 사업입니다.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로 폐기물을 재가공하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가 마을 공동체, 사회복지기관, 환경 및 교육기관 등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선정 포인트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를 마을과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 자원순환 구조로 발전시키려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이고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 점이 선정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꿈 사업만의 특징, 다른 공모사업과의 차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새로운 발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고 계셨던 사업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의 경우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시도가 의미가 있다면 평가 결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사업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배정해 드리고 실무자의 역량을 위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행정 간소화를 위해 회계평가는 수행기관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배분 신청서 작성할 때 예산을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은요, 차별성인데요. 사업이 종료된 이후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간에는 최대 2천만 원의 배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처럼 모금회에서도 나눔과 꿈 사업을 선도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설명을 진행하다 보니 현장의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기관에서 궁금해하시고 자주 문의를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서 홈페이지에 자주 하는 질문 동영상도 함께 올려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실시간 문의 또는 전화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나눔과 꿈 사업 안내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